마음을 다스리면 은행 잔고가 달라진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은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욕심으로 가득할 때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듯 흩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 있을 때는 적은 돈이라도 자리를 잡고 불어나며 결국 풍요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명상적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욕구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속 뉴스와 메시지가 몰려오고 출근길에는 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광고판의 자극적인 문구가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이처럼 외부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다 보면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잊혀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의 씨앗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첫째,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명상은 내 안의 잡음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으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떤 행복을 누릴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들어와도 곧 사라지고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부의 방향을 잡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마음을 다스리면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불안하고 늘어나면 잠시 기뻐하다가도 다시 불안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명상을 통해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잔고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불안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눈이 열리고 잔고가 늘어날 때에도 그것을 지혜롭게 운용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명상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우리는 충동적인 소비 대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쇼핑이나 과소비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면 은행 잔고가 달라진다는 문장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에 집중하면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이 짧은 순간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아주 작은 마음가짐의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을 발휘합니다. 어느 날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늘어만 가는 대출 이자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짧은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소비 습관은 달라졌으며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작은 저축을 시작했고 그 돈은 어느새 목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자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열렸고 결국 그녀의 삶은 조금씩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전략이나 특별한 비법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일정 속에서 단 몇 분이라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을 불러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파트에서는 명상이 왜 부의 씨앗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흩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돈도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명상 습관이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은행 잔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앞선 파트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부의 씨앗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상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은행 잔고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단순한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 단 몇 분이라도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쌓일 때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아침 명상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보통 휴대폰을 집어들고 뉴스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이미 외부의 자극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 5분이라도 아침에 눈을 뜬 후 자리에서 바로 앉아 조용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에만 집중하면서 마음속 잡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줍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 유혹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충동 구매 대신 계획적인 지출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은행 잔고를 지키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점심 명상의 습관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우리는 가족과 일, 인간관계, 재정 문제 등 수많은 책임을 짊어집니다. 하루의 절반쯤이 지날 무렵 마음은 이미 지치고 초조해집니다. 이때 단 3분이라도 조용히 자리를 잡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오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점심 후에 커피나 간식을 무심코 사 먹는 대신 차분히 내 몸과 마음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대신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힘이 생깁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 차이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저녁 명상의 역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음이 어지럽다면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를 통해 위로를 찾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10분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짚으며 감사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과의 대화, 사소한 웃음, 그리고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이런 작은 감사의 순간을 되새기면 마음이 가라앉고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충동적인 소비 대신 차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명상을 통해 다음날 지출 습관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돈도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처럼 하루 3번,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에 짧게라도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생활 습관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불리는 방법을 주식이나 투자에서만 찾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고 불리는 힘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명상은 바로 그 작은 선택을 바꾸어주는 도구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을 벌어도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며칠 만에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늘 부족한 잔고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음을 다스리면 은행 잔고가 달라진다는 말을 듣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했고 점심마다 호흡을 고르며 재정적 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감사의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었고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서 그는 더 큰 기회를 찾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잔고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늘어갔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재정 습관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내면을 안정시킴으로써 외부의 유혹을 줄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것이 은행 잔고를 달라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명상의 구체적인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돈 관리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명상은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점심 명상은 충동을 다스리며, 저녁 명상은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모이면 은행 잔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명상과 더불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부의 사고방식, 즉 부자들이 공유하는 내적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명상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앞선 두 파트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을 다스린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 불을 불러오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방식, 곧 마음의 태도입니다. 첫째, 부자들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불안을 떠올립니다. 잔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투자에서 손해를 보면 어쩌나, 혹은 돈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늘 마음속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이며 흘러가는 에너지일 뿐이라고 이해합니다. 명상은 이 두려움을 내려놓는 힘을 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두려움을 바라보면 그것이 실체 없는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돈과의 관계는 한결 자유로워지고 더 넓은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둘째, 부자들은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에 집중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늘 없다라는 말부터 떠올립니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 이런 부족함의 사고방식은 더 많은 부족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이미 충분하다는 태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이 더 큰 풍요를 불러옵니다. 명상은 바로 이 풍요의 사고방식을 길러줍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의 숨결에 집중하면 내가 이미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은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셋째, 부자들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집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정되면 당장의 불편이나 작은 손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큰 흐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림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은 마음은 멀리 보는 힘을 주고 그 힘이 결국 더 큰 부를 가져옵니다. 은행 잔고는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국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데 성공합니다. 넷째, 부자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중요시합니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늘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은 단순하지만 대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에 대한 선택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내 욕망이 아닌 내 필요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정적 안정이 따라옵니다. 다섯째, 부자들은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봅니다. 돈 그 자체를 추구하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돈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적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 균형 잡힌 관점을 주는 도구입니다. 돈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삶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중년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 혹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전혀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명상을 시작했고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이면서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돈은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풍요로워지자 그의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자유, 부족함 대신 풍요, 조급함 대신 기다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상을 통해 누구나 기를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파트에서는 부자들이 가진 내적 태도와 그것이 명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얻는 것을 넘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두려움 대신 자유를, 부족함 대신 감사와 풍요를, 조급함 대신 장기적 안목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면 은행 잔고가 달라진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부자의 태도를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 즉 구체적인 불을 부르는 명상 루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부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태도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곧 불을 부르는 명상 루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은 듣고도 실천하지 않아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고 단순한 습관을 매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과 은행 잔고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먼저 하루의 시작을 여는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침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그 단순한 흐름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뇌는 불필요한 긴장에서 벗어나 차분해지고 마음은 하루를 지혜롭게 이끌 준비를 합니다. 아침의 짧은 명상은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 은행 잔고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낮에 실천하는 짧은 명상 루틴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스트레스에 직면합니다. 동료와의 대화에서 느낀 불편함, 상사의 말, 한마디, 혹은 예기치 못한 지출 같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때 단 3분이라도 자리를 잡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리면 감정적 소비나 불필요한 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자리를 옮겨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세어보세요. 5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부자들은 이런 순간의 균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평정심이 곧 돈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셋째로, 저녁 루틴입니다. 하루의 끝은 그날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명상을 통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가? 내가 감사할 만한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질문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내일의 방향을 정하는 지혜로운 대화가 됩니다. 저녁의 명상은 불안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감사는 더 큰 풍요를 불러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머무를 자리를 찾게 됩니다. 넷째로, 주간 루틴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은 더 깊은 명상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단순히 호흡을 넘어서 나의 재정과 목표를 함께 돌아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나는 어디에 돈을 썼는가? 그 지출은 나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마음을 정리하면 돈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명상과 재정 점검을 결합하면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맑아지면 선택이 명확해지고 명확한 선택은 곧 잔고의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월간 루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시간을 길게 잡아 명상과 함께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점검해 보십시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욕망이 아닌 진짜 바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돈은 그 바람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명상을 통해 삶의 큰 그림을 그리면 돈은 자연스럽게 그 그림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아침, 낮, 저녁, 주간, 월간으로 루틴을 나누어 보면 명상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지도가 됩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고 그 마음이 돈을 지혜롭게 다루게 했습니다.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거창한 환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루틴으로 삼으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에는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렸으며, 저녁에는 감사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말에는 한 주의 재정을 돌아보았고, 한 달에 한 번은 삶의 큰 목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소비 습관은 달라졌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녀의 은행 잔고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명상 루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낮, 저녁, 주간, 월간으로 이어지는 이 루틴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은행 잔고가 달라집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루틴이 곧 불을 부르는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루틴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단순하지만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선 파트에서 우리는 아침, 낮, 저녁, 주간, 월간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명상 루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그 루틴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오래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일시적인 호기심으로는 결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곧 힘입니다. 오늘은 그 꾸준함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목표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시작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명상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습관은 작게 시작할수록 오래 갑니다. 하루에 5분, 아니 3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꾸준함을 이끌어줍니다. 명상은 양보다 질입니다. 짧더라도 깊이 있는 명상이 꾸준히 이어질 때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고 은행 잔고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금세 잊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록은 꾸준함을 이어가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몇 분 동안 명상을 했는지, 명상 후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를 간단히 메모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기록은 나의 성취가 되고 나 자신에게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해왔구나. 내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다시 꾸준함을 이끌어줍니다. 부자들은 반드시 기록을 남깁니다. 돈의 흐름을 기록하듯 마음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습관은 의지 하나만으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의지가 흔들릴 때 환경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명상을 하고 싶다면 집 안에 조용히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보세요. 따뜻한 빛의 스탠드 하나, 편안한 의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곳이 마음을 다스리는 장소라는 신호가 되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들어서면 차분해집니다. 환경은 무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명상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꾸준함은 훨씬 쉬워집니다. 넷째, 함께하는 힘을 빌리십시오.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혹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 서로 명상을 공유해 보세요. 짧게라도 오늘 명상을 했다라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 유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 확신이 꾸준함을 지탱해 줍니다. 돈을 지키고 불리는 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늘 혼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와 함께 움직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중간에 흐트러지고 빠뜨리고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를 빼먹었다면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을 놓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꾸준함은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결국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이 은행 잔고를 바꾸게 됩니다. 이야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며칠 만에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명상이 그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불안은 줄고 돈에 대한 태도는 여유로워졌으며 은행 잔고는 꾸준히 늘어갔습니다. 만약 그가 초기에 포기했다면 이런 변화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꾸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결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바꾸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 시작하고 기록하며 환경을 만들고 함께하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5가지가 꾸준함의 열쇠입니다. 꾸준히 이어갈 때 마음은 깊어지고 은행 잔고는 달라집니다. 오늘의 5번째 파트에서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기록하며 환경을 만들고 함께하며 포기하지 않는 힘.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밀입니다. 결국 꾸준함이야말로 부와 풍요로 가는 진짜 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꾸준함 속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선물, 바로 마음의 평안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치유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또 다른 힘입니다. 앞선 파트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선물, 바로 평안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은 은행 잔고를 달라지게 하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스리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 문제로 인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생활비, 대출,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수많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이 불안정해지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은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몇 분만으로도 뇌는 긴장을 풀고 신체는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명상은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중년이 되면 불면증이나 얕은 잠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명상은 뇌를 안정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습니다. 숙면은 곧 건강의 기초입니다.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다면 몸은 회복되고 다음 날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더 지혜롭게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은 은행 잔고와도 연결됩니다. 셋째, 명상은 집중력을 높입니다.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훈련입니다. 짧은 명상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집중력이 높아지면 일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재정적인 판단에서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집중력은 부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부를 다스리는 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명상은 인간관계를 개선합니다. 중년의 삶에서 돈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으면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대화도 부드러워지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곧 기회의 문을 엽니다. 결국 부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다섯째, 명상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불안한 마음은 늘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새로운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큰 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명상은 우리 안의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길러부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섯째, 명상은 몸의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는 곧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면 돈을 지혜롭게 쓰고 더 오랫동안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 건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약입니다. 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돈 때문에 불안했고 건강도 나빠져 있었습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잦은 두통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면증을 줄이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명상이 쌓이면서 불안도 줄고 몸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자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충동적 소비 대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고 결국 은행 잔고는 안정적으로 늘어갔습니다. 건강과 부가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 이상의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평안, 건강, 자신감, 그리고 풍요로운 인간관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돈이 달라지고 돈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오늘의 6번째 파트에서는 꾸준함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선물, 평안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이야말로 부를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과 평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명상을 통해 얻게 되는 내적 평안이 어떻게 구체적인 재테크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명상적 태도가 투자와 저축, 소비 습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파트의 주제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비 습관, 저축 습관, 그리고 투자 태도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만 고민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국 결과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상은 소비 습관을 변화시킵니다. 불안한 마음은 충동적 소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사고 잠시의 만족을 위해 카드를 긁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은 지금 내가 이 소비를 왜 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질문이 생기면 불필요한 소비는 줄고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결국 은행 잔고는 안정되고 소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둘째, 명상은 저축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돈을 모으는 일은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돈이 모이기 전에 포기하게 하고 욕심 많은 마음은 당장의 쾌락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명상은 기다림의 힘을 길러줍니다. 하루의 호흡처럼 작은 저축이 쌓여 결국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충분하다라는 태도로 오늘의 작은 저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큰 부를 이룹니다. 명상은 바로 이 충분함의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명상은 투자 태도를 바꿔줍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불안한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리고 욕심 많은 사람은 무리한 선택을 하며 두려운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순간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조급함 대신 차분함으로 기회를 기다립니다. 명상은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힘을 줍니다. 결국 지혜로운 투자는 안정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명상은 돈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생존의 수단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면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에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모으고 쓰는 과정이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삶을 가꾸는 과정이 됩니다. 다섯째,
명상은 재테크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지나친 절약은 삶을 메마르게 만들고 지나친 소비는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명상은 균형을 일깨워줍니다. 필요할 때는 과감히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단호히 줄이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균형이야말로 진짜 부자들의 태도입니다. 균형 잡힌 마음이 곧 균형 잡힌 재테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돈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충동적 소비와 불안한 투자로 은행 잔고는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자 불필요한 소비가 줄었고 저축이 늘었으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녀의 은행 잔고는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명상은 소비, 저축, 투자라는 세 가지 재테크 습관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감정적 소비를 줄이고 꾸준한 저축을 가능하게 하며 지혜로운 투자 태도를 길러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면 은행 잔고가 달라진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오늘의 7번째 파트에서는 명상적 태도가 구체적인 재테크 습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비 습관은 절제되고 저축 습관은 깊어지며 투자 태도는 장기적으로 바뀝니다. 결국 마음이 바뀌면 돈도 바뀝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명상을 통해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선물, 바로 삶의 목적과 부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8번째 파트에서는 돈이 내 삶의 목적과 어떻게 맞닿아야 하는지, 그리고 명상이 그 길을 어떻게 밝혀주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파트에서 명상이 소비, 저축, 투자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돈과 삶의 목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명상은 이 돈의 흐름을 삶의 방향과 연결해 줍니다. 첫째,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 자체를 목적처럼 여깁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삶은 쉽게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명상을 통해 내면을 바라보면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돈은 그 시간을 지켜주는 수단이 됩니다. 나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돈은 그 건강을 지원하는 자원이 됩니다. 이렇게 돈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곧 삶의 목적과 연결되는 시작입니다. 둘째, 삶의 목적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목적은 돈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 질문이 명확할수록 돈의 흐름도 명확해집니다. 목적 없는 돈은 쉽게 흩어지지만 목적이 있는 돈은 힘을 모읍니다. 명상은 이 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나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셋째, 돈은 가치와 함께 흘러야 합니다. 단순히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면 돈은 삶을 올가맵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함께 쓰이는 돈은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교육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돈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씁니다. 또 누군가는 건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돈을 건강을 지키는 활동에 사용합니다. 명상은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이 돈을 흘려보내는 방향을 바꿉니다. 넷째, 삶의 목적과 돈이 맞닿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때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돈을 쓰면 잔고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그러나 삶의 목적과 연결된 지출은 불안을 줄이고 만족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여행에 쓰는 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치료에 쓰는 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자원입니다. 명상은 이런 관점을 길러줍니다. 목적과 연결된 돈은 불안을 줄이고 삶의 풍요를 더합니다. 다섯째, 돈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야 강이 살아있듯 돈도 흘러야 의미가 있습니다. 멈춰있는 돈은 두려움을 키우지만 흐르는 돈은 삶을 살찌웁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무작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흘러야 합니다. 명상은 이 흐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돈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그 흐름은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여정이 됩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은행 잔고는 늘어났지만 삶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명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돈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을 지키는 활동,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은행 잔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만족이 늘어나자 돈은 더 자유롭게 흘렀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더 큰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삶의 목적과 부의 연결은 단순한 경제적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깨달음입니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라보고 내 삶의 목적과 가치에 맞게 흘려보낼 때 돈은 나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의 8번째 파트에서는 돈과 삶의 목적을 연결하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불안을 줄이고 만족을 키우며 은행 잔고를 지혜롭게 다스리게 합니다. 다음 9번째 파트에서는 명상을 통한 부의 태도가 어떻게 자녀, 교육과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도 연결됩니다. 마음을 다스린 부의 흐름은 자녀와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어떻게 나의 은행 잔고를 바꾸고 삶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돈과 마음의 태도는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특히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살아가는가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모의 불안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부모가 늘 돈 때문에 싸우거나 불안에 시달린다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배우게 됩니다. 돈은 늘 부족한 것, 돈은 늘 갈등을 만드는 것. 이런 인식은 아이들의 삶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러나 부모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돈을 지혜롭게 대한다면 아이들은 돈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태도가 곧 자녀의 태도가 됩니다. 둘째, 부모의 감사 습관은 자녀에게 풍요의 사고를 심어줍니다. 매일 저녁 감사 명상을 하며 오늘 하루에도 충분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족함보다 풍요를 먼저 떠올립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는 자녀의 평생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성인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부모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삶에 흘러갑니다. 셋째, 부모의 소비 습관은 자녀에게 재정 교육의 본보기가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크게 배웁니다. 부모가 충동적인 소비 대신 계획적인 지출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돈을 다스리는 지혜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부모가 소비 욕구를 다스린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최고의 재정 교육이 됩니다. 넷째, 부모의 장기적인 안목은 자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늘 당장의 이익만 좇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배웁니다. 돈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꾸준히 준비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다섯째, 부모의 삶의 목적은 자녀의 가치관이 됩니다. 부모가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에만 몰두하면 자녀도 돈을 목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명상을 통해 삶의 목적을 찾고
돈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돈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을 돕는 데 쓰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는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귀한 교육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늘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자녀는 어려서부터 돈 이야기가 나오면 불안해졌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가정에서는 부모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며 돈을 지혜롭게 다뤘습니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두려움이 아닌 도구로 배웠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된 뒤에도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재정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두 가정의 차이는 부모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마음 다스림은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부모가 불안을 다스리면 자녀는 돈을 두려움 없이 다루게 되고, 부모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자녀는 부족함보다 풍요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가 계획적인 소비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 자녀는 재정적 안정의 길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9번째 파트에서는 명상적 태도가 자녀와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돈을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자랍니다. 결국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 10번째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리면 은행 잔고가 달라진다는 이 주제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길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천을 위한 다짐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은행 잔고를 변화시키는지 10가지의 여정을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흡에서 출발했지만 그 작은 습관은 소비 습관을 바꾸고 저축을 가능하게 하며 투자 태도를 지혜롭게 만드는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개인을 넘어 가족과 자녀, 다음 세대에까지 흘러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돈을 흩어지게 하고 차분한 마음은 돈을 모이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외부의 조건, 즉 경제 상황이나 직업, 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다루는 힘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볼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명상은 그 마음을 길들이는 훈련입니다. 둘째, 마음을 다스리면
삶의 균형이 찾아옵니다. 균형 잡힌 마음은 소비와 절약, 저축과 투자,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 균형이 곧 부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선택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명상을 통해 차분히 다스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마음을 다스리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은 돈을 흩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충동적 소비를 만들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하고 작은 기회에도 두려워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면 불안은 줄고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평안한 마음은 지혜로운 소비와 저축,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결국 불안이 줄어드는 만큼 은행 잔고는 늘어나게 됩니다. 넷째, 마음을 다스리면 돈이 흐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돈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흐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불안과 욕심으로 가득하면 돈은 쉽게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목적이 담긴 흐름은 돈을 건강하게 머물게 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명상은 바로 이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면 돈은 그 목적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다섯째, 마음을 다스리면 삶 전체가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는 단순히 은행 잔고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 건강, 가족의 행복, 의미 있는 인간관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돈은 그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 풍요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면 돈을 올바르게 쓰고 돈을 통해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생깁니다. 결국 마음의 풍요가 은행 잔고의 풍요로 이어지고 은행 잔고의 풍요는 다시 마음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 좋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막상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나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평생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단 3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작은 출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 다짐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시작하겠다. 이 다짐이야말로 가장 큰 투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예금이나 적금보다 더 값진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은 평생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잔고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다스려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은행 잔고를 안정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은행 잔고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의 법칙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돈을 흩어지게 하지만 다스려진 마음은 돈을 불러옵니다. 균형 잡힌 마음은 지혜로운 선택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명상이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단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쌓여 언젠가 여러분의 은행 잔고와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삶의 평안과 부의 풍요가 함께하는 길,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